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위계수와 용량계수, 유도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전위계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전위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전위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이제 계수로 나타내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을 때 전위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라고 하는 걸로 배웠죠. 자, 이거 자체가 아주 중요한 공식인데요. 자, 이것을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1에다가 Q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이고 계시는 자, 요런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전위계수 P라고 하는 걸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위계수는 P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P가 전위계수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결국 전위 V는 전위계수 P에다가 전하를 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내용에서는 도체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체 하나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이 도체 하나에다가 전하를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주게 되면 여기서 생성되는 전위가 V1이다 라고 하는 걸로, 전하 V다 이렇게 전이다 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하를 Q1으로 줬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도체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전위가 여러 개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 개가 되어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형태로 엄청나게 많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도체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전위가 첫 번째 도체에도, 또 세 번째에서 만들어지게 된 전위가 첫 번째 도체에, 또 네 번째에서 만들어진 전위가 첫 번째 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향을 주게 된 이 내용들을 전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두 번째 거에서도 준 거, 세 번째 거에서도 준 거, 네 번째에서도 준 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어진 전위 V3, V4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들어와서 V1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V2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V3에 대한 내용과 V4에 대한 내용으로 합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조금 이해의 범주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위계수를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전위계수를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1번 도체에다가 Q쿨롱이 전하를 줬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이 전위 V1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뭐로 주냐라고 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전위는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Q, 즉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1에다가 Q를 곱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전위 V는 PQ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해주니까 Q쿨럼에서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전위는 우리가 얘기할 때 1번 도체에다가 전하를 주었을 때 1번 도체에서 발생되는 전위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P11의 Q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Q. 그런데 1번 도체에 1번 전하를 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P11의 Q1이다. 자, 그러면 2번 도체에서 1번 도체로 주게 되는 어떠한 내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번 도체에서 만들어지게 된 내용은 2번 도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1번 도체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형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Q2가
이렇게 될 것이고 3번에는 3번에 대한 전하를 주게 되면 여기에 발생되는 전이가 있는데 그 전이는 3번에서 전하를 주고 1번에다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주죠. 자, 그 다음에 전이계수 4번에다가 전하를 주고 1번에다가 영향을 주게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형태를 잘 보시면 Q1은 자기 거에다가 전하를 주고 자기의 전이가 만들어지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전하를 주고 1번에 전이가 나타나게끔 되는 거. 자, 2번 도체권은 2번에 전하를 주고 1번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 자, 세 번째 거는 3번에 전하를 주고 1번에 영향을 주는 거. 4번 도체는 4번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1번에 영향을 주는 거. 4번 도체에다가 전하를 주고 1번 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V1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냐? P11에 Q1 더하기 P12에 Q2 더하기 P13에 Q3 P13에 Q3 그 다음에 P14에 Q4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도체에다가 2번 도체에 1번에서도 영향 주고 자기 것도 영향 받고 3번, 4번에서 영향을 주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V2는 했는데 자, 1번 도체에서는 2번 도체로 이제 영향을 줘야 되니까 P에다가 1번 도체에서 2번 도체로 영향을 주는데 Q1의 값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2번 도체에다가 2번 자기 거를 주고 나오는 전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체에서는 3번에다가 도체에 전하를 주고 2번에 영향을 주게 되는 내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번 도체에다가 전하를 주고 2번에 영향을 주게 되는 내용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더하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중첩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이계수는 중첩 원리를 이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이번에는 V3로 가보겠습니다. 3번 도체에 대한 내용이죠. 3번 도체는 자기가 자기에게 도체에 전하를 주고 자기의 전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만들어 본다면 P3번 도체에 전하를 주고 3번의 전이를 계산했는 거 이렇게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1번 도체에다가 전하를 주고 만들어진 게 3번에 영향을 주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1번 도체에 주고 3번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2번 도체에다가 전하를 주고 3번 도체에다가 저걸 했는 겁니다. 3번 도체에다가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자, 3번 도체는 자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도체에다가 전하를 주고 3번 도체에다가 영향을 주게 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V4 4번의 전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내용을 보시면 대충 알겠지만 형태가 요래 만들어지죠. 네 번째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대략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형태에서 좀 쉽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면 이런 형태로 똑같은 값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 개가 있는데 와, 그럼 이 도체계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도체들이 존재할 건데 이거를 일일이 다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시험 우리가 기사 시험이나 내용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체가 두 개인 경우에 전위 계산을 하시오. 자, 전위 계수를 이용하는 거겠죠. 일단 어찌됐든 뭐 만들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설명을 빨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이러한 형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번 도체하고 2번 도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1번 도체의 반지름을 A라고 두고 2번 도체의 반지름을 B라고 일단 두겠습니다. 그리고 1번 도체하고 2번 도체하고의 간격을 R메타라고 하는 값으로 줍니다. 자, A와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1번 도체와 2번 도체의 거리는 R메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랬을 때 Q1에 1번 도체에다가 Q1의 전하를 주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전위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V1에 대한 값을 얘기하면 1번 도체에다가 줬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 실제 만들어지는 공식은 4파이 입실론 제로 반경이 A니까 A분의 1의 Q1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도체에다가 전하를 주어 가지고 1번 도체에다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4파이 입실론 제로에 이번에는 뭐가 나옵니까? 거리가 R메타죠. 그래서 R분의 1에다가 Q2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우리가 전위계수 P라고 하는 값으로 줬습니다. 자, 요 부분들을 모두 다 전위계수로 줬는데 이 전위계수에서 자기 거에 대한 내용은 1번 도체에다가 전하를 주고 1번에 대한 전위를 구했으니까 P11이 되고요. 자, 뒤에 있는 요 부분에는요. 2번 도체에다가 전하를 주고 1번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P12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V1에 대한 내용은 P11의 Q1 더하기 P12의 Q2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V2 V2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자, V2는 보시게 되면 1번 도체에다가 먼저 전하를 줍니다. 그러면 4파이 입실론 제로에서 얼마만큼 2번 도체에다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1번 도체에다가 전하를 준 게 아니라 1번 도체에서 전하를 줘가지고 2번 도체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 거냐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가 R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파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걸 두고 이번에는 2번 도체에다가 전하를 주고 2번의 전위를 계산하는 거니까 B의 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1분의 Q2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이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무엇이 되어준다? 전위계수가 되어준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전위가 이제 만들어지는 계수값인데 이 부분은 뭡니까? 2번 도체에다가 전하를 주고 2번의 전위를 구한 거고 요놈은 1번 도체에다가 전하를 주고 2번 도체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타난 값은 P21의 Q1 더하기 P22의 Q2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정리를 하고자 하면 V1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된다? 두 개의 도체가 있을 때 P11의 Q1 값 더하기 P12의 Q2 값으로 되고 그 다음에 V2라고 하는 값을 얘기할 때는 P21의 Q1 더하기 P22의 Q2가 된다. 요 공식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공식이 일단 중요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한 개가 V1에 P12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P12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V2에 P21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P12가 P21을 보니까 나타나 있는 이 전위계수의 값들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값이 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에 한 개는 P12와 P21의 값은 같은 값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내용 중에 한 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전위계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이 V1과 V2에 대한 전위 값을 전위계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낸 게 V1은 P11의 Q1 더하기 P12의 Q2, V2 같은 경우는 P21의 Q1 더하기 P22의 Q2 이런 형태로 나타냈었습니다. 자, 이때 이 P11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런 형태로 PII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P21이다 라고 하는 경우를 PJI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12 같은 경우에는 PIJ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거에 대한 이 전위계수의 성질을 한번 나타내 보자 라고 하면 총 4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P11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도체에다가 전하를 주고 자기 전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만하겠죠. 그러니까 0보다 당연히 크다. 그래서 PII라고 하는 값은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21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자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다른 데로 주어진다 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만큼이나 어떠한 값만큼이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얘기했던 PJI라고 하는 것도 0보다 크기는 하지만 0과 같을 수도 있다라는 이상값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11이라고 하는 거와 P2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자기에게 전하를 주고 자기의 전위를 구한 게 더 세겠지만 이것도 같은 값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PII와 PJI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P12와 P21은 서로 간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PIJ하고 PJI는 서로 같은 값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전위계수의 성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단위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전위 V는 전위계수 P에다가 전하 Q를 계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전위계수 P는 했을 때 전하 Q분의 V라고 하는 값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전위에 대한 단위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볼트가 되고요. Q, 전하에 대한 내용은 쿨롱이죠. 그래서 볼트 퍼 쿨롱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볼트 퍼 쿨롱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했을 때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제가 다른 것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 그 전하 Q는 아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안 배우셨습니다. 자기학 계통에서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Q는 CV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공식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예전부터 공부를 해오면서 배우기를 콱시버라고 배웠습니다. 콱시버. 그렇게 해서 우리 Q는 CV다 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값은 볼트 분의 Q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Q는 쿨롱에 해당되는 단위,
V는 볼트에 해당되는 단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기를 정말 처음으로 공부해서 제 그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C에 대한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페르시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죠. 자, 페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셔도 이거를 우리는 파라드라고도 얘기하고요. 정전 용량 C는 페럿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뭘까요? 라고 보니까 위에 보고 계시는 우리 전위계수하고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이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거하고는 서로 간에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정전 용량에 대한 내용은 전위계수하고는 반대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위계수하고는 역수다. 역수가 된다. 자, 역수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단위가 뭐냐? 쿨롱 퍼 볼트가 페럿이면 볼트 퍼 쿨롱은 페럿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값으로 된다 이 말이죠. 페럿분의 1이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값은 무엇으로 얘기하냐? 역수를 취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엘라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라스턴스. 자,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전위계수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